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.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, 살 때, 보유, 양도, 팔 때 개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법인으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. 권검지라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제 개인 명의로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탈세라고 하면 법 테두리 바깥에서 그 무모하게 내가 돈을 아끼려고 그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탈세라고 하고요. 내가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잘 알고 그 제도를 잘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을 살 경우에는 개인으로 사는 게 맞거든요. 취득세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는 더더욱이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법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또 2주택 경우에는 뭐 주택 하나는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또 임대사업자 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. 내가 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입주권이나 뭐 분양권 같은 거 투자를 한다거나 상가, 오피스텔, 더 나아가서는 빌딩 가치, 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법인입니다. 내가 개인으로 가진 거 플러스 알파로 좀 많이 가지게 될 때는 법인으로 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취득하고 보유할 때 세금이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할 때는 증여와 상속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 법인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장점도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앞으로 법인으로 빌딩을 사거나 법인으로 오피스텔 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다루어 드리려고 하고요. 오늘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처음 단계는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잘 들어주세요. 법인이란 자연인,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. 이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라 그래서 권리의 능력이 인정된 거예요.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.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. 법인은 권리 능정을 인정받았거든요.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안에 그 이사나 아니면은 구성원들을 자녀들로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분으로도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주주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관리자는 또 따로 이렇게 둬서 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. 빌딩이나 상가를 법인으로 취득하고 보유 시의 장점은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법인은 내가 1인 법인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으로 버는 소득과 별개로 이 법인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해서 뭐 양도할 때 나오는 수익은 다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데요. 법인에서는 법인세 개념으로 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할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와 증여세 또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내고요.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있죠.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고요. 개인은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.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. 그리고 법인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개인은 또 배당 소득세를 또 따로 내게 됩니다. 양도 단계에서는 개인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를 내게 되고요. 법인은 법인세와 증여세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. 위에 표에서 보면은 임대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낮습니다. 개인은 최저 6%에서요.
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%까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. 10억 초과 시에 지방소득세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49.5%를 적용받게 되는데, 법인으로 보자면 법인세 22%를 내면 됩니다. 빌딩을 법인과 개인으로 매각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, 그 양도소득세를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. 매각가액은 100억이고 취득가액은 50억 원으로 법인과 개인이 똑같이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. 똑같이 매각을 100억에 했잖아요. 과세표준도 50억 원이고요. 최고 적용 세율이 법인은 22%고 개인인 경우에는 49.5%를 낸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, 세금 법인으로는 10억 8천만 원 내면 되는데 개인으로는 24억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. 물론 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. 결국에는 그 차익은 13억 2,3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의 양도세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. 또한 법인으로 사고 팔 때는 단기에,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내가 2년 이상은 거주하고 보유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상가와 건물 매수할 때 대출이 아주 잘 나옵니다. 제가 여기 빌딩을 매매하는 큰 회사에 지금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보통 100억 되는 건물을 10억, 15억 정도에 사시는 그런 대표님도 봤거든요. 그렇게 상가나 건물 매수할 때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. 물론 현재는 옛날처럼 나오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으로 살 때보다는 잘 나옵니다. 또한 가수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 그 법인에다가 자녀법인이에요. 예를 들어 거기에 부모가 20억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그 돈으로 자녀법인이 빌딩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계속 향유를 하다가 그 가수금을 부모에게 다시 갚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법인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또 있습니다. 또한 그 수익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수익으로 배당을 해줌으로써 또 그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균등 배당으로 종잣돈을 주주들에게 줄 수도 있고요. 또 처분할 때 양도세의 필요 경비라는 게 있는데 그 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한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가 있어요. 개인은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가 없는데 법인은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법인은 또 그 안에서 급여를 받아서 4대 보험으로 또 할 수도 있고요. 차량이나 또 업무에 관련 있는 그 경비 처리로 해서 하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. 단점도 있는데요.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12%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. 법인도 주택일 경우에는 종부세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인트로 약간 좀 들어갔거든요. 생소하시겠지만은 법인으로도 나와 아닌 또 A1, A2, 제가 A1, A2라는 그런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내가 버는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녀들을 주주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불려가실 수도 있고, 또 나중에 양도할 때나 이럴 때도 세금이 좀 많이 준다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어요. 앞으로 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에 좀 알려주시고, 그리고 저에게 이제 아래 이제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. 자산관리, 빌딩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 제가 드린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